우리 공동의 과제,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행동, 탈탄소 사회로의 행동에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과 아니면 시민사회가 의견을 모아봅니다. 과연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워크숍이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지구 온난화 해결하기 마인드맵 보이시죠? 이러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행동해 보자. 그리고 이 행동이 단순히 나 개인 한 명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기획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의 이런 상상력에서 정말로 이산화탄소를 줄여내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여내는 그러한 활동들로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지역에서 뭐 마을 공동체나 시민단체나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 단위들이 모이는 이런 동아리에서나 많은 실천들과 계획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3개 정도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사례는요, 제가 진행을 했던, 제가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인제 실행을 해 봤던 것들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을 듣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기획에 대한 기획서를 공유받고 싶으시면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구 온난화 해결하기 마인드 맵을 보시면은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데 다양한 파트들이 나옵니다.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폐기물이 적게,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기 위한 우리의 생활 실천도 있어야 되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해 주는 이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의 물품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어 이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자립 아니면 로컬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 예를 들어서 생산된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 구조, 이 순환 구조를 우리 지역 안에서 만들 수 있을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지금 의제들이 최근 들어서는요, 굉장히 시민사회에서는 핫하게 고민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2018 년부터 고민을 해서 인제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했던 사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상상력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 사업의 이름은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이라는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성남이라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남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남에는 지금 한 95만의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 95만의 인구가 매일매일 약 500톤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대략 400톤 넘게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태우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배출하는 그 많은 쓰레기가 다 태워져야만 하는 쓰레기일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쓰레기 있죠. 일반 봉투. 그거를 이렇게 딱 찢어 가지고 검사를 해 봤더니 대략 그 종량제 봉투에서의 60% 정도 되는 쓰레기는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재활용품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분리배출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랑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 분리배출을 잘했다라고 하면 소각장으로 가지 않아도 될 쓰레기가 그 종량제 봉투 안에 60%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이렇게 종량제 봉투 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이러한 이제 재활용품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떤,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아니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였냐 그러면, 시민들이 적어도 내가 깨끗하게 배출된 것들이 깨끗하게 재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배출된 재활용품들이 정말로 원료가 돼서 자원이 되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데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나의 이야기가 이해되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들었던 거는, 일단은 그러면 깨끗하게 정말 이렇게 자원이 될 수 있는 형태로요, 깨끗하게 모일 수 있는 자원을 모으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원이 최근에 우리 젊은 층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얘가 데이터로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모아진 것들이 정말로 재활용 처리 기업으로 바로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재활용 처리 기업에서는 얘를 원료로 만들어서 어떤 기업으로 이 원료를 납품했다라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 시민들은 재활용품에 대한 관리, 분리배출에 대한 이 활동을 꾸준하게 귀찮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편하다라고 하지 않으면서 실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요. 제가 그 당시에는 성남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들과 우리 이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점에다가 이 분리배출대를 두고, 그리고 깨끗한 재활용품들을 무게를 재서 이러한 이제 재활용품들을 모으는 걸 한번 해봅시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생각보다 그 괴리가 클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실패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에 한 20주 정도 했나요? 한 5달 정도 실험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이런 깨끗한 재활용품들이 모여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참여할 거야 라는 이런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모인 재활용품의 양이요, 한 6톤 정도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모은 그 일정한 공간에서 그렇게 모은 양으로는요, 엄청난 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확산해 가면서 성남시에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성남시에다가 이렇게 분리배출 교육을 하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 깨끗한 재활용품들을 잘 관리를 하면 시민들은 여기로 올 겁니다 라고 이제 성남시에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은 지금 성남시의 그러니까 자원순환 정책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곳들이, 어떤 곳은 지역 안에 시유지를 공간으로, 그러니까 자원순환 가게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또 어떤 곳은 지역 안에 도시재생의 영역, 도시재생 구간의 영역 안에서 시가 빈집을 사들이고, 그리고 그 빈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곳을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에 자원순환 가게가 들어가면 시민들이 공간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원순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인기가 있을 거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도시재생의 구간 안에 이런 이제 자원순환 가게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성남에 있는 이마트 점이요, 성남시에다가 우리 이마트의
주차장 공간을 줄 테니까 자원순환 가게를 열어주세요 해서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이마트에는 자원순환 가게가 이마트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을 위해서는 판교역의 역사 안에 자원순환 가게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돼서 계속 이제 한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성남에는 지금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이라는 이 거점이요, 대략 공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18개, 그리고 이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이제 작게 학교나 어린이집과 하고 있는 그런 거점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20개 이상의 지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원순환 가게가 가지는 뭐 사회적인 아니면 공공적인 이런 이제 의미를 좀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말했죠. 일반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는 재활용품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 안으로 넣지 않고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잘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것들을 해주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성남시가 매일 4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소각장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100%라고 했을 때, 실제로 플라스틱과 비닐과 같은 이제 탄소 배출이 엄청 많은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태워지는 비중은 전체 쓰레기 양의 한 23%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얘가 태워졌을 때 배출되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의 이산화탄소 기여도는, 그러니까 이 23%의 플라스틱이나 비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요, 전체 탄소의 92%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은 많은 재활용품들을 깨끗하게 해서 가지고 오면 재질별로 다 받기는 하지만, 이곳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태워졌을 때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이러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플라스틱이 태워졌을 때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얼마나 배출되길래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많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그리고 도대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보시면,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1kg 태워졌을 때요, 이산화탄소는 2.764kg이 배출된다라고 우리나라 환경공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다른 재질들 있죠. 뭐 금속이나 유리나 종이, 섬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플라스틱, 그러니까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자원에 비해서는요, 현저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태워졌을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이 쓰레기를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정말로 영향이 크다. 그리고 우리의 실천이 정말 이산화탄소를 줄여내는데 정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참여를 이러한 것들로 독려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그러면 뭐만 열심히 해서 이 공간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홍보를 했냐 그러면, 분리배출의 방법을 시민들에게 계속 알려요. 분리배출의 원칙은 용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비우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이것들을 분리를 하면 우리가 무게를 재고 여러분들에게 이 무게에 따른 데이터와 그리고 일정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유가 보상 아니면은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기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 어플리케이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내가
어떤 자원순환 가게 거점을 이용할 때, 그러면 그 거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2023년 2월 24일에 제가 성남자원순환가게 성남시청 아리백점에 깨끗한 재활용품을 2.66kg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이 2.66kg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화면 보이시죠? 큰 투명 페트병 몇 개, 그 다음에 플라스틱 중에서 PE는 몇 킬로그램, 그리고 플라스틱 PP는 몇 킬로그램, 그리고 종이, 비닐 이런 것들을 다 무게로 재요. 그리고 이 무게를 잰 것이 이 2.66kg이 깨끗하게 재활용이 돼서 재활용 처리 기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막은 거죠. 이 온실가스 배출을 그러면 어느 정도를 저감했냐 그러면 243g이 배출되지 않게끔 한 우리의 실천으로 이것들이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탄소 저감량이라고 그래가지고 2023년 2월 24일에 내가 2.7kg의 재활용품들을 배출했고 이것은 243g의 탄소 배출을 막은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시민들은 있잖아요. 더 많은 참여,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분리배출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 재활용품들을 관리를 하면 요만큼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활동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면서 지금 성남에는 약 3만 세대가 넘는 세대들이 이 자원순환 가게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가족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약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3만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인구로 그러니까 인구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대략 파악하기를 8만에서 9만 정도의 인구가 지금 자원순환 가게를 이용하고 있고 이 8만이나 9만이라는 이 사람들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지 자원이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우리 지역 안에서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이 재활용품의 소위 말하면 배출되는 질을 향상하는 그러한 이제 효과들을 가지고 오면서 실제로 성남시에 2018년 정도에 2018년에요. 우리 성남시에 재활용 처리장이라고 있는데 그 처리장에서 깨끗하게 배출된 이 재활용품 선별률이 49%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자원순환 가게를 통한 이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70% 이상의 선별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시도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이곳을 참여하고 그리고 재활용과 관련된 이러한 인식들이 높아져 가면서 선별률이 높아지고 선별률이 높아짐에 인해서 또 소각량이 줄어드는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움직이는 건 정말로 힘이 있구나. 그리고 그 시민들이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공동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있잖아요. 사회적인 공감대를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2021년에 성남 자원순환 가게만을 통해서 운영된 실적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공간을 통해서 약 94톤의 폐기물이 모였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두 다가 재활용 처리장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 양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산화탄소 얘들이 그냥 소각장으로 가서 태워졌다라고 하면 약 106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을 건데 이것들이 배출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됐다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남 자원순환 가게는 지금 전국에서
전국의 이런 지자체들이나 아니면 공동체들이나 지역에 있는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 예를 들어서 뭐 지속협이나 이런 곳들에서요, 굉장히 많이 탐방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각자가 있는 지역에서 해보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치밀해지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그 상상력은 실제로 현실화되어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이제 실적을 2022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좀 보여드리면 2021년 대비해가지고 2022년 보면요, 상반기에 이미 거의 작년 1년치의 실적을 거의 다 있잖아요. 달성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2022년 전체 데이터를 다 이제 분석해서 이제 자료로 만들지 못해서 상반기 거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봤을 때 2022년에 이 실적은 2021년의 실적의 2배 이상을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힘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뭉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기 보면 경기도민 에너지 절전소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이제 경기 비상행동이 올해 시민들과 함께, 경기도민들과 함께요, 3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에너지의 소비와 관리, 효율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재생에너지의 생산, 뭐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시민들에게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도민들이 에너지를 정말로 내가 줄여볼 수 있을 때까지 줄여가고, 그리고 줄일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석탄이나 뭐 석유나 가스나 이런 있잖아요,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을 우리 개인들에게 알려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라던가 아니면은 이 폐기물이 소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무섭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그 경각심에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돼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이런 기획력이 같이 묶여져서 그러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비용과 관련된 그런 경각심들을 이제 또 느끼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겨울에는. 아니면 그러니까 난방비가 겨울에는 너무 무섭고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전기 사용료가 너무 무섭죠. 이유는 그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공공이 좀 책임져줘 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맞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있잖아요,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지금 전문가들이 열심히 서로 의견을 내면서 그러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방법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무조건 손을 놓고
놓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뭘 해보는 그 영역에서 지금 이제 경기 비상행동에서는 경기도민 에너지 절전소라는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하고 뭔가를 지금 올해부터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까 그 자원순환, 재활용과 같이 성남 자원순환 가게와 같이 있잖아요. 시민들에게도 이것이 데이터 형태로 좀 보여지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절약 행동은 요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산화탄소 절감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일단은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민 에너지 절전소의 영역에서요. 왼쪽 표를 보시면은 광역시별로 해가지고 탄소 포인트 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탄소 포인트 제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있는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 물 사용량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가지고 얼마만큼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을 절약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있잖아요. 이런 현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어떤 절약이나 효율화를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전기 절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다들 너무나 당위적으로 전기 절약해야 돼. 당연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생활에서 그것이 절약으로 이어져서 실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얼마만큼 절약할지에 대한 있잖아요. 계획을 한 번도 세우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반짝 났을 때는 맞아 절약해야지 불 꺼. 아니면 생각났으니까 에어컨 틀면 안 되지 그러고 꺼요. 근데 그렇게 한번 했다가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잊어버리면 다시 이제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나면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우리 도민들이 함께 움직여보자 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광주나 제주나 전북이나 이런 곳들 있죠. 되게 높죠. 근데 이 지역들은 또 특이한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도요, 되게 높아요. 그런데 되게 낮은 지역들은 보면은 그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율도요,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인식이 부족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고,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생각보다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야말로 정말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 지역 안에서도 지역의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옆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되게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온실 배출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이미 연구원들이요,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다 내놨어요. 이 표를 보시면은 전환, 가로해서 간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전기 사용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와 관련돼서 배출되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비중의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도는 그 전기에 대한 의존 비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 우리가 보면 이제 경기도는 산업체가 되게 많아. 그래서 산업에서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량도 되게 많을 거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산업에서 보시면요, 18% 정도가 경기도 전체 온실 배출량의 이제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이런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수송도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운송하거나 주로 이제 물류 비용이죠. 이 물류나 아니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이제 자동차 이런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도 약 25%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그리고 농축산, 폐기물, 기타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이 영역에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라고 보면 당연히 66%나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을 신경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25%에 해당하는 우리가 움직이는 데서 배출되는 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하고 있는 이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둬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기도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탄소 포인트 제에, 탄소 발자국, 이 탄소 포인트 제에 굉장히 가입 비율이 낮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낮고요. 그런데 이 탄소 포인트 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 물 사용량, 그리고 가스 사용량에 대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한 자료들을, 그러니까 탄소 포인트제에 들어가면요, 우리 집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요, 탄소 포인트제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탄소 포인트제를 검색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우리 집에 그러면 이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입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꼭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출하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량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줄여내는, 그러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줄여내는 이러한 것들을 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볼까? 그래서 이 줄여지는 이 온실가스량을 어떻게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노력할까? 이러한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더 좋은 그런 기획들을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